안녕하십니까. 2020년 1월 3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용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정치 부심 마무리하면서 끝날 때쯤 전광훈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소식에 발끈했습니다. 예, 그 어떤 분기를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감정을 여과 없이 보여드린 것 같아서 일단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이런 노여움도 감정도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때론 표출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갖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방송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예의가 아니죠. 그래서 제가 참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아직도 사실 분이 가시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할 수 없다. 법이 그들만의 법이라면은 할 수 없다. 우리가 여론에 호소하는 수밖에 없다. 끝내 여론과 또 민의를 거스르는 역사는 단 한 번도 없었으니 말이죠. 시간은 걸리더라도 항상 국민은 승리했고 역사의 정의는 승리했습니다. 그걸 믿으면서 이 전광훈에 대한 이런 심판은 그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또다시 평화나무가 한 건의 중대 사실을 공개합니다. 전광훈이 백기를 들고 무릎을 꿇고 사죄하고, 그리고 영원히 정치와 목회 무대에서 떠날 때까지 투쟁하겠습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송경호 등 판사가 정의를 대변하고 심판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런 권위를 갖고 있을 수는 있어도 그들이 이 정의의 최종 심판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화는 나지만 그 이야기는 또 잠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벙커원 교회에서 박시영의 눈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 마포구 월드컵 북로 5가길 8회 15 지하 1층 벙커원 교회입니다. 다음에서 벙커원 교회 입력하시고요. 서울 마포구로 이제 검색이 되는 벙커원 교회로 여러분 오늘 저녁 8시에 많이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영의 눈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광고부터 만나시겠습니다. 비타샵 그린 스무디 광고입니다. 그린 스무디의 연말연시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30포를 구입했을 때 5포를 추가 증정합니다. 쉐이크 보틀 업그레이드, 기존의 PET 소재에서 친환경 소재로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그 밖에 50포, 100포, 벌크 도입까지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는 맛있고 배불러야 한다는 역발상 때문에 그린 스무디가 대박이 났습니다. 그린 스무디는 고통스러운 다이어트가 아니라 맛있는 다이어트가 가능합니다. 먹으면 포만감도 오래갑니다. 맛있는 다이어트, 오래가는 다이어트, 배부른 다이어트, 비타샵 그린 스무디를 김용민닷컴에서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어제 임명됐습니다. 이러면 다음 주에 검찰 인사가 있을 것 같은데요. 윤석열 사단의 힘을 뺄까? 여기에 또 관심이 집중되죠. 아무래도 뺄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그동안의 레토릭이나 또 추미애 장관의 기질상 개혁이 필요하다 싶을 때는 앞뒤 가리지 않습니다. 예. 한겨레 기사 보겠습니다. 장관 후보 때 인사 관련 언급을 자제해온 추미애 장관은 인사청문회 때 인사는 검찰총장과 협의하는 게 아니고 의견을 듣는 것이다.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으면 이제 가는 거예요. 좌고우면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찰이 추미애 장관 주변을 턴다? 이 진짜 양아치 짓입니다. 이럴 때는 얄짤없어요. 그냥 바로 보내버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추미애 장관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예, 진짜 인사
인사를 통해서 응징합니다. 예. 법조계에서는 검사장급 인사가 이르면 다음 주, 늦어도 다다음 주에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추미애 장관 스타일은요, 길게 끌지 않습니다. 단칼에 순식간에 벌써 이런 얘기가 나올 때 그때 하는데요. 예. 법무부가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사법연수원 28기에서 30기 검사를 대상으로 인사검증 동의서와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가만히 있자 여러분, 잠깐만요. 제가 뭐 하나 검색을 할게요. 임은정 검사가 몇 기인가요? 30기가 이번 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30기까지 다 살펴봤다. 임은정이 몇 기인가요? 사법연수원 30기예요. 30기. 그러면 이번 인사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임은정 검사는 대상이 아닐 것 같다. 프레드님 말씀하셨는데 30기까지 지금 인사검증 동의서와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면은, 그리고 뭐 적당한 인사를 하겠어요? 추미애 스타일로 보면은 전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대상이 아니었는데 늘렸다면은 임은정 검사의 발탁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은 사실 혁신형 인사가 필요한 때 아닙니까? 또 윤석열 사단의 브레이크를 밟을 인사가 필요하고요. 그렇다면은 임은정 검사의 발탁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30기한테까지 이렇게 물어봤다면은 임은정을 배제하면 안 되죠. 예. 그래요. 임은정 검사가 30기인데 30기까지도 이번에 인사검증 동의서를 받았다는 점은 상당히 주목됩니다. 인사권을 가진 청와대도 최근 경찰에다가 검사 150명의 세평 수집을 지시했습니다. 세간에 이 검사들에 대한 평이 어떤지 경찰에다가 이 세간의 평을 수집하도록 지시했다는 겁니다. 이걸 두고 일부 수구 언론들이 문제 삼고 있더군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평 수집은 그 어느 때나 다 합니다. 과거에도, 과거 정권 때도 다 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만 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는 어떻게 수집을 했느냐? 국가정보원을 동원했죠. 국가정보원. 근데 이번에 경찰을 통해서 그렇잖아요. 다 드러난. 그리고 가장 국민들에게 밀착돼 있는 이런 경찰 조직을 동원해서 세평을 수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투명하게 세평을 수집하고 있다. 칭찬은 못할 망정. 야, 무슨 세평을 수집해? 뒷조사하는 거야? 아니 그러면은 아무나 발탁합니까? 누가 뭘 잘못했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세간의 평이 어떤지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악덕, 갑질, 그리고 비리 이런 검사들을 발탁할 수는 없잖아요. 세평 수집도 안 하고 어쩌라고? 자, 하여간 지난 7월 인사 때 27기 일부가 검사장으로 승진해서 이번에는 27기에서 29기가 검사장 승진 대상이고 30기는 차장검사로 승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그러는데 알 수 없는 거죠. 알 수 없는 거예요. 법조계에서는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 등 청와대 수사 지휘 라인이 고검장으로 좌천성 영전을 하거나 지방검사장으로 수평 이동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현재 대전, 대구, 광주 고검장과 부산 수원 고검차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검사장급 이상 6자리가 비어 있어서 이들이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다시 얘기해서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한동훈 대검 반부패부장,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 제가 얘기했잖아요. 배성범은 그렇다 치고 한동훈하고 박찬호가 지금 윤석열 검찰을 완전히 그 수렁으로 몰고 가고 있는 쌍끌이라고.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딴데 뭐 대전, 대구, 광주 고검장으로 발령을 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예. 인사 수요가 난다는 거예요. 거기로 보내는 거죠. 나름대로 영전이죠. 그렇죠? 고검장을 하는 건데 그 고검의 대빵이 되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아니 영전인데 이걸 좌천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좌청성 영전이라고 하니. 뭐 예를 들면 직을 박탈한다든지 아예 대놓고 물먹이는 그런 인사가 아니라 아주 보기 좋게 영전을 시키면서 좌천을 시키는. 그래서 윤석열이 반발해도 야, 왜 반발해? 영전 시켰는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인사 수요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아이고 참 때마침 또 이런 인사 수요가 발생했네요. 예. 자, 그래서 이걸 두고 벌써부터 한겨레는 이걸 굳이 이렇게 실드 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말이죠. 법조계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 인사가 즉흥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청와대는 지난해 7월 기수나 전공 등을 뛰어넘어 특수통 중심의 윤석열 사단을 대검 주요 보직 등에 전면 배치했는데 이들이 자신을 수사하자 불과 6개월 만에 뒤집으려 한다. 아니 수사도 웬만큼 해야지 이렇게 정권 붕괴시키는 개념으로 마구잡이 수사를 하면은 이거 당연히 브레이크 걸어야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아니 회의를 못하게 방해를 했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부만 그렇게 수사하고 말이죠. 일부만 그렇게 기소를 하고 말이죠. 또 봐줘요. 또 명백하게 이 국회 선진화법을 위반했는데 봐줘요. 이런 무리하고 무도하고 무책임하고 무개념한 그런 검찰을 그대로 놔둬야 한다는 겁니까? 예? 문재인 정부는 그럴 수 없지. 네. 문재인 정부가 검찰 인사는 실패했어요. 그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건데. 그럼 어떡합니까? 물러나요? 잘못된 인사를 계속 지멋대로 하도록 방치합니까? 그건 안 되잖아요. 네.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어요. 인사를 해야지. 인사를 통해서 브레이크를 걸고 그리고 제정신 차리라고 해야죠. 그것이 바로 문민 통제입니다. 검찰한테 모든 것만 다 맡기는 게 아니에요. 문민 통제는 절실합니다. 문민 통제가 가능한 검찰인 줄 알고 윤석열을 세웠지. 윤석열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해서 윤석열한테 힘을 실어줬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어떡합니까? 자, 다음 주쯤에 아마 검찰 인사가 있을 것 같은데 윤석열 사단에 힘을 빼는 인사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하고요. 그런 인사라면 우리는 전폭적으로 지지를 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패스트트랙 폭력 늑장 편파 기소한 검찰 한겨레 사설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건 발생 뒤 8개월 이상 끌어오다가 그렇죠. 작년 4월에 있었던 일이니까요. 국회에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법이 통과된 시점에야 뒤늦게 기소가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그 내용도 석연찮은 대목이 적지 않다. 이 사건은 자유한국당이 국회법에 정해진 절차를 물리적으로 방해한 행위가 본질이다. 애초 선거법 등에 대해서 진지한 협상 노력이나 최소한의 필리버스터 시도도 없이 곧바로 실력 저지에 들어갔다. 여야가 어렵게 만든 국회 선진화법을 짓밟아 동물국회로 퇴행시킨 것은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유린 행위였다. 더구나 경찰과 검찰의 거듭된 소환 요구에 불응하는 등 법 위에 군림하는 오만한 태도로 일관한 것도 온 국민이 지켜보았다. 그런데 검찰은 명백한 국회법 위반 행위를 회의 시도 과정에서 빚어진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우발적인 폭력과 동렬해 놓고 물타기함으로써 법 집행의 균형을 잃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자 수구 언론 보도를 보면요. 검찰이 이번에 자유한국당에게 빅엿을 먹였다. 이런 식으로 보도합니다. 그런 보도가 많아가지고 정말 그런가? 내가 잘못 알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지. 그걸 믿으면 진짜 바보입니다. 멍청이에요. 아니 어제 물타기식 기소를 했어요. 누구를 위한 물타기식 기소입니까? 여러분 법원 가면은 황교안, 나경원 대폭
죄가 경감됩니다. 지금 기소된 의원들, 정식 재판에 기소된 그들도 대폭적으로 아마 형이 감경돼서 벌금 500만 원 미만으로 나오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벌금만 내면 끝나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제 빤스 목사 전광훈이 구속영장이 기각됐어요. 나는 그 구속영장을 보고 싶습니다. 구속영장을 보고 싶어요.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서, 그리고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서, 그리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 그 두 가지를 다 보고 싶어요. 보고 검찰이 정말 전광훈을 구속시킬 마음이 있어서 쓴 영장 청구서인지 제가 법률가들과 함께 검토를 해보고 싶어요. 그 입수할 방법 없습니까? 빤스로 하여금 구속을 회피할 수 있게 영장 대충 만든 게 아닌가, 전 강력하게 의심합니다. 전 또한 의심하는 것이 있습니다. 송경호가 담당하는 조를 기다려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것이 아닌가. 엉성한 영장을 내서 전광훈 구속을 회피하게 해준 것은 아닌가. 이렇게 의심합니다. 왜냐? 송경호 판사는 검찰 입맛에 맞게 정경심을 무리하고 과도하게 구속한 주인공이니까요. 자, 저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을 믿지 않습니다. 영장을 어떻게 냈는지 너무나 궁금하고요. 이거 영장을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는다면은, 경찰이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는다면은 이거는 볼 것도 없습니다. 빤스를 일부러 구속 못하게 검찰이 장난을 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엉성한 공소장 쓴 것이 아닌가, 공소장이 아니라 엉성한 구속영장을 쓴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강력하게 의심합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명백한 국회법 위반 행위를 회의 시도 과정에서 비춰진 일부 민주당 의원들, 이 민주당 의원들은 뭡니까? 회의장 들어가려고 하다가 우발적인 폭력을 또 썼다는 증거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검찰은 여든 야든 국회에서 폭력을 행사했다, 이런 이미지를 씌울 수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어제 늑장 편파 기소한 검찰의 행위는 여당 엿먹어봐라, 이 의도가 강력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 대한 강력한 인사 응징이 절실한 때인 것이죠. 예. 최입의 바른미래당 의원 감금 과정에 적극 가담한 행위가 영상으로 명백히 드러난 여상규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 5명을 기소하지 않은 것은 정치적 고려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법사위원장으로서 상임위가 열릴 때마다 정당방위 운운하면서 황당한 자기 변론을 펼치더니 결국 검찰이 외압에 굴복한 꼴이 됐습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박범계, 표창원, 박주민 의원 등 법사위에서 검찰개혁 입법에 적극 앞장선 의원들을 사실상 표적 기소했습니다. 공수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과정을 다 지켜보고 난 뒤에야 결정을 내린 것도 절묘한데, 이러니 정치검찰이라는 비난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 검찰의 죄는요, 하늘을 찌릅니다. 아니 당신 말이야, 지난 청문회 때 윤석열 그렇게 지지하더니 이제 와서 딴소리해. 네, 반성합니다. 참여합니다. 뒤늦게라도 참 머리 숙여 사과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죠. 열불받칩니다. 네. 지금 뉴시스에서 전광훈 허위 학력 의혹이 보도가 됐습니다. 저희도 이미 입수를 했습니다.
입수를 한 성적증명서 또 졸업증명서입니다. 추가적인 내용으로 저희가 또 뭔가 전광훈의 이를 뒷받침할 만한 허위 학력 의혹을 또 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전광훈에 대해서 오늘 저희가 고발할 예정입니다. 전광훈이 이 국민 앞에, 역사 앞에, 한국 교회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하고 목사직 내놓고 정치 그만두고 야인으로 돌아갈 때까지 저희는 그를 최대한 압박할 예정입니다. 이제 미리 말하지만 전광훈 씨 그만두는 게 좋습니다. 더 뭔가 해보려고 했다가 큰 코 다칩니다. 기반마저 잃어버릴 수 있어요. 미리 경고합니다. 예. 이 사람의 허위 학력은 말이죠. 이 시기가 저희가 지금 판단하건대 본인이 소속됐던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의 이 대신 측 총회장 선거 출마 때 활용한 것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학위를 수여받은 때가 2000년인데 근데 2001학년도, 2002학년도, 2003학년도 그때 성적이 성적증명서에 나와 있어요. 성적증명서 보면은 학위 수여 연월일이 2000년 2월 15일인데 2001학년도가 있고요. 2002학년도가 있고요. 2003학년도가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빤스 목사가 나온 학교죠. 대한신학교. 지금은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인데 빤스가 이 학교를 졸업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그런 기자 전화에 개인정보보호법 관계로 맞다 틀리다를 밝히기는 어렵다라고 했는데요. 예, 저희가 검찰 고발을 통해서 진위를 밝혀야죠. 그러면 뭐 2001년에 2003년에 성적표니까 이거는 뭐 공소시효가 넘어간 거 아니냐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발급일이 2014년이고 활용한 때가 2014년이기 때문에 2014년에 위조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잖아요. 저희가 이거를 확실하게 검찰 고발을 통해서 경찰 고발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예정입니다. 끝까지 갑니다. 평화나무는 절대 평화나무는 중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벌려놓은 이슈가 많은데요. 하나하나 끝까지 갑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거 웬만한 사람들은 지치고 피곤해서 나자빠지는데 저희 평화나무는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자, 한번 물면 놓질 않아요. 평화나무는 들깨 근성이 있습니다. 들깨 근성. 예. 이정만님 이번 총선에 안 나오시나요? 아니 내가 지금 빤스하고 싸워야지 지금 무슨 총선 출마해요? 아니 내가 총선에 왜 출마합니까? 빤스하고 싸워야지. 빤스뿐입니까? 김장환하고도 싸워야 되고 김삼환하고도 싸워야 되고 얼마나 싸울 사람들이 많은데. 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